여기 길을 걷고 있는 한노 신사가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존경한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을 거부한 사람. 수백억을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자동차 없이 자전거와 두 발로 걸어왔던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019년 4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님을 만나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학업도 무사히 마치고 사법시험도 합격할 수 있었죠. 문 재판관은 자신이 존경하는 한 독지가의 이름을 말합니다. 바로 어른 김장하 선생님이죠. 표면상 알려진 기부액만 약 300억 원. 하지만 대부분의 기부와 선행은 알려지지 않았기에 수십 년간에 드러내지 않은 기부금을 예상하면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김장하 생일 축하 행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문영배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김 선생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사회에 갚아라. 이 시대의 참어른 김장하. 이제 조용한 거인이자 진정한 어른이었던 그의 인생을 거슬러 가봅니다. 진주,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한약방. 이곳에서 한평생을 보내며 세상을 따뜻하게 품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나눔을 실천한 어른 김장하 선생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야지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정도를 지키는 사람의 뒷모습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 속에서 피어난 나눔의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4년 경남 사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장하. 6.25 전쟁이 터지고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터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는 배고픔의 기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이란 건 배고픈 것보다 사람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지요. 누군가는 이런 기억이 지우고 싶은 추억이지만 김장하 선생님은 그 기억을 품고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한약방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머슴처럼 잡다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게 됐지요. 그러다 어깨너머로 한약에 대해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19살 이른 나이에 한약업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사천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열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약을 내어주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진주로 이전한 뒤 하루 8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똥하고 똑같아서 모아놓으면 냄새만 나고 오히려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됩니다. 돈은 똥이다라고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철학. 투박하지만 솔직하고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밭에 뿌리는 거름처럼 선생님은 재산을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시작된 그의 나눔. 수많은 아이들이 덕분에 대학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훗날 헌법재판관이 된 문영배님이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문 재판관은 선생님을 찾아가 인사드렸고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사회에 갚아라. 그리고 짧은 한마디를 더 남기셨습니다. 단디해라. 사회에 갚으라는 이 말 한마디가 문영배 재판관의 삶의 철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진짜 어른의 무게는 말보다 행동하는 삶에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1984년 사제 100억을 들여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는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친인척을 채용하지 않는다. 둘째, 돈을 받고 교사를 임용하지 않는다. 셋째,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 1991년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 학교는 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보다 기회의 문을 남기고 싶었던 선생님. 지금도 그 학교에서 피어나는 꿈들이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김장하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진주의 한약방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대화 끝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는 마음도 좋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표 때문에 움직이는 법이야. 나는 표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네. 자리를 떠나며 노무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참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말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장하 선생님은 조용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가 되었든 내 삶은 바뀌지 않네. 대통령의 초청조차 사양한 고집과 원칙. 그래서 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게 진짜 어른이 아닐까요? 연극, 인권운동, 지역문화 등 사회 곳곳에 조용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극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전세비를 대신 내준 것도 그였습니다. 30년 넘게 월세를 올리지 않고 처음 그대로 받은 일하는 오히려 작은 미담일 뿐이죠. 그는 말없이 실천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마치 사회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커다랗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데 모든 마음을 썼습니다. 그는 기부할 때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언론의 요청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대통령 초청도 거절한 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나눔을 택했습니다. 인부지휘부론 남이 몰라도 서운해하지 않는 게 군자라 했지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그는 나눔을 하면서도 일부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좌파를 지원한다는 말과 빨갱이 짓 한다는 오해까지. 어떤 이는 찾아와 비아냥거리며 말했답니다. 아이고, 선생님은 돈 벌어서 고지고대로 쓰시네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가진 것보다 나누는 걸로 평가받는 법이야.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었을 뿐이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쓸모없는 이름 하나 지키려 세상을 외면하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지. 그는 욕을 먹어도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무명의 삶을 택했다는 게 오히려 더 깊은 여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021년 남성문화재단을 해산하며 34억을 경상국립대에 기부합니다. 제일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힘이 되었던 것은 비교적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입니다. 어른 김장하 선생님의 삶을 다룬 2부작 다큐멘터리가 현재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여운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후회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세상의 사랑과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 그랑데뷔의 사랑 한 스푼 감동 한 스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